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엄마의 자세, 엄마의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간혹 가다가 이제 특히 워킹맘들이 잘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해서 너랑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혹은 엄마가 나가야 되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너에게 덜 해준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엄마가 미안해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꼭 엄마가 일하는 게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인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고 아빠는 뭐 당연히 일을 하는 건데, 엄마마저 일을 하는 게 아이한테 미안한 일인 것처럼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맞벌이도 너무 많고 엄마도 일하는 거 당연할 수 있는데, 엄마는 아빠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라고 하진 않은데 엄마가 본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선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러 밖에 나가는 거는 엄마가 나에게 미안한 일이야 라고 계속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는 엄마를 약간 잘못한 사람으로 좀 취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거나 뭐 힘들면 조금 느슨하게 육아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늘 100을 다 채워서 100을 아이들한테 늘 주면 좋겠지만, 뭐 늘 100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내가 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엄마가 처음이야 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누구나 자식도 자식이라는 역할이 처음인 거고, 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또 와이프의 입장도 우리가 대부분은 처음이고, 물론 뭐 두 번째, 세 번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와이프라는 역할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처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늘 약간 부족함에 대해서 좀 자책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처음이어서 미안해라고 하면, 그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가 둘째한테는 엄마 역할을 훨씬 더 잘해야 되잖아요. 엄마의 역할이 두 번째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둘째, 셋째, 뭐 혹은 넷째 있다고 하면 우리가 둘째한테 엄마 역할을 훨씬 더 잘하고 셋째였을 때 엄마 역할이 더 완벽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상은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더 약간 불량 엄마가 되고, 셋째 때는 뭐 그야말로 뭐 더 널널해지잖아요. 뭐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내가 꼭 이렇게 열정을 주지 않아도, 아니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막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잘 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둘째가 되면 더 깨달았고, 저는 셋째 넷째는 없지만 뭐 셋째 넷째가 되면 더 많이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역할이 처음이어서 엄마가 이거밖에 안 돼, 뭐 미안해,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아이가 하나 있어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러면 엄마는 지금보다는 대부분이 더 불량 엄마가 되거든요. 그 불량 엄마의 기준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널널한 육아를 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막 엄마가 자책하고 뭐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SNS를 우연히 보다가 이적 씨가 어떤 분에게 이제 축가를 불러주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가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의미가 있죠. 이런 이 가사더라고요. 근데 뜬금없이 그 가사가 딱 저한테 되게 꽂혔어요. 그래,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가사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되게 허튼 지나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나에게 결국엔 도움이 되는 다 그런 경험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 노래 가사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지금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좀 미안함을 또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 친구들은 다 애들 데리고 괌에 가고 뭐 해외 가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데도 못 가고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고 너희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보내주고 있구나 이러면서도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딸이 워낙 이제 공주 빙이고 공주 좋아하고 공주가 되고 싶고 이러니까 저도 그거를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제 물론 다행히 이제 기회도 있고 그래서 다미아가 5살 때, 6살 때 디즈니랜드도 갔고 디즈니 월드도 갔고 아무튼 공주를 접할 수 있는 곳들은 막 다 데리고 다녔어요. 디즈니 스토어도 뭐 미국에 오면 꼭 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그런 꿈을 되게 많이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미아가 한국 나이로 5학년인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물론 사진이 남아서 자기가 여기를 갔다 온 건 알지만 거기서의 어떤 추억들은 별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가 뭐 그때 5살 때 6살 때 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거 기억 하나도 못한다. 내가 지금 지내와 보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많이 이제 경험하고 이제 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는 지금 딸이 대학생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것도 빨라. 20살 때부터 투자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보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투자할 거, 지금 투자하는 게 낫구나. 라는 거를 아이가 크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미취학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너무 많은 걸 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조금 아껴놨다가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많은 걸 더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 몰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너무 얘를 위해서 너무 좋은 데 많이 다니면 그거는 어른들한테 추억은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조금 아이가 다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 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이후 그때 그런 곳들을 많이 다니시고 그 이전에는 어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어렸을 때 다녀왔던 그런 여행지는 다 어른들한테 추억으로 남는 거지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 아직 아이가 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 막 아이들의 위주에 뭘 다니겠다. 그거보다는 그냥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물론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라는 거를 조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아이들한테 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엄마도 아빠도 그냥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아직 우리가 고지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좀 멋있어 보이게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난 너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라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잖아요. 세뇌 교육. 엄마가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거고,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신랑도 너희 엄마는 일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미안한 거야 라고 해서 신랑도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가 일하는 거는 좀 미안한 일이야 이렇게 신랑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랬던 사람도 내가 자꾸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그게 인식이 되고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응원을 받고 힘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안 미안할 것 같으세요? 내가 시간이 더 많으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육아를 할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로서, 아빠의 존재로서 위안을 느끼고 든든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는 표현 하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되세요. 단, 어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야죠. 엄마가 이래서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이런 거는 필요해요. 예. 내가 잘못한 거에서는 인정해야죠. 그거는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뭐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이런 소리 너무 싫어. 다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만 엄마가 뭐 엄마가 처음이어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져다 주니까 뭐 엄마만한 사람이 어딨니? 이렇게 엄마로서 은근한 그런 자뻑? 자부심?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만한 사람 없다 뭐 이런 인식을 주시고, 너 엄마 잘 만난 거야. 어? 이런 엄마 없어. 너에게 이 엄마가 최선이야.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 약간의 자뻑을 하면서 그렇게 육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엄마로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매번 영상을 올린 다음에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